단 1시간 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무슨 헐리우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면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제프 워커 신드롬을 만들어낸 책 제프 워커의 스타트업 설계자의 핵심 설교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담아둔 아이디어를 세상에 좀 멋지게 선보이고 싶다거나 혹은 그냥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특정 제품에 열광할까? 그 원리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흥미로운 지름길이 되어줄 겁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 줄여서 PLF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공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엄청난 공식을 만든 제프 워커라는 사람, 처음부터 막 잘 나가는 그런 마케팅 천재는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직업 없이 두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 아빠였어요. 아, 전업주부 아빠? 네, 아내가 버는 돈으로 이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박함 속에 있었죠. 사실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요? PLF라는 공식이 뭐 거대한 자본이나 화려한 배경 없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자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성공 공식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업주부 아빠였다니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찾게 된 건가요? 모든 건 16명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16명이요? 네, 아주 소수죠. 당시 그는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있었고 이걸 정리해서 뉴스레터 형태로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이걸 유료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봐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상품 나왔으니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PLF의 아주 초기 버전을 적용한 거죠. 아, 처음부터 의도하고 공식을 만든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자기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정보가 왜 가치 있는지 차근차근 이메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 1시간 만에 8,000달러,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와, 1시간 만에요? 네, 본인도 믿을 수 없는 결과였죠. 이 작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서 자기 방법을 다듬고 체계화한 게 바로 지금의 PLF가 된 거고요. 핵심은 희망 마케팅에서 벗어났다는 점이에요. 희망 마케팅이요? 그건 뭔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제발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비는 마케팅이에요. 제품 다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에 딱 올린 다음에 그냥 잘 되기를 막연히 바라는 거. 아, 대부분의 초보 창업가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겠네요. 맞습니다. 제프 워커는 여기서 벗어나서 제품 출시를 하나의 잘 짜인 이벤트로 만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렇군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거네요. 그럼 그 시스템, 프로덕트 론치 포뮬러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PLF는 크게 4단계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하기 몇 달 전부터 티저 예고편, 메인 예고편, 배우 인터뷰 이런 걸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아, 영화 개봉처럼요. 재밌네요. 비유가 확 와닿아요. 첫 번째 단계는 프리 런치예요. 프리 런치. 전쟁으로 치면 본격적인 공격 전에 경고 사격을 날리는 단계랄까요? 경고 사격이요? 네, 곧 뭘 팔 겁니다라는 인상을 절대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떠보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에 요즘 이런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들의 진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종의 정찰 단계군요. 고객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미리 그들의 언어를 수집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PLF의 심장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런치입니다. 보통 5일에서 한 12일 정도 기간 동안 잠재 고객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컨텐츠를 무료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 순차적으로. 네, 예를 들어 3편짜리 동영상 강의 시리즈를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공개하는 거죠. 첫 영상에서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두 번째 영상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팁을 알려주는 식으로요. 잠깐만요.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그렇게 다 알려주면 사람들이 굳이 돈 내고 본 제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무료 콘텐츠만 보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 걸 두려워하죠. 하지만 PLS의 철학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네, 프리런치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은 와, 공짜로 주는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고? 그럼 본 제품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신뢰가 폭발적으로 쌓이고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조각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죠. 가치를 먼저 줌으로써 더 큰 가치를 돌려받는 원리입니다. 아, 일종의 맛보기인데 그 맛보기가 거의 뭐 미슐랭급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세 번째는 오픈 카트. 즉 실제 판매를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 아, 기간 한정. 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로 판매 기간을 한정해서 긴급성을 부여하죠.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한된 기회를 제공해서 구매 결정을 미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포스트 런치입니다. 판매가 끝난 후에도 모든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구매한 고객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품 활용법을 안내해주고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구매하지 않았는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단계입니다. 와, 정말 하나의 잘 짜인 드라마 같아요.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단순히 자, 이제 사세요 하고 외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식이 왜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걸까요? 단순히 순서만 잘 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갑을 열 것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이 단계들은 그냥 뼈대일 뿐이고요. 이 뼈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신경이 따로 있어요. 아,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네, PLF의 진짜 힘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 심리적 방아쇠라고 하죠. Psychological triggers. 이걸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9가지를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죠. 네, 그 심리적 방아쇠라는 거 아주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상호관계예요. Reciprocity.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빚진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프리런치 단계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무료 콘텐츠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를 공짜로 받았다고 느끼고 그 고마움이 나중에 구매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내 거 사야지. 이런 느낌을 주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정말로 상대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치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어요. 계산적인 티가 나면 사람들은 바로 알아채죠. 두 번째 방아쇠는 기대감이에요. Anticipation. 아, 기대감. 네, 애플이 신제품 발표회 전에 조금씩 정보를 흘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프리런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계속 기다리게 돼요. 이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느끼게 만들죠. 맞아요.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저렇게 하나씩 공개하면 감질나서라도 계속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주 예고편 보는 심리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검증, 소셜 프루프입니다. 프리런치 컨텐츠를 공개하는 페이지에 댓글 기능이 있다면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이것만 봐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남기겠죠. 그럼 그 페이지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만 빼고 다들 좋다고 하네?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맛집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걸 보면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 거랑 같은 원리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성 방아쇠가 있어요. Scarcity, 오픈 파트 기간이 며칠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특별 보너스 제공 같은 조건은 사람들이 다음에 사야지 하고 구매를 미루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심리적 방아쇠, 즉 상호관계로 마음에 빚을 지게 하고 기대감으로 계속 우리를 쳐다보게 만들고 사회적 검증으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고 희소성으로 마지막 결정을 재촉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폭발적인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한 심리 설계네요. 이 심리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엮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공식의 힘을 보여주는 인상 깊었던 사례가 책에 나오잖아요. 그 허브 교육용 보드게임 만들었다가 1,500개 중 고작 12개만 팔았던 존 갤러거 이야기요. 네, PLF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존 갤러거는 허브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좋은 교육용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제품 자체는 훌륭했지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두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사주길 바랐던 거죠. 전형적인 희망 마케팅의 실패 사례예요. 1,500개 중에 12개라니 정말 처참한 실패네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집안 가득 쌓인 재고를 보면서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제프 워커의 PLF를 배우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는 PLF 공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자신의 아주 작은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리런치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시작했죠. 허브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가 가장 힘드세요? 이런 보드게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요.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내 게임 사세요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했군요. 맞아요. 그리고 프리런치 기간에는 허브를 활용한 재미있는 교육 팁 같은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기대감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픈 카트를 열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별다른 광고비 없이 670개의 게임을 팔아서 $20,000의 매출을 올렸어요. 와우. 그의 유일한 자산은 아주 작은 이메일 리스트뿐이었는데도요. 이 사례는 실패의 원인이 제품이 아니라 출시 방법에 있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주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런데 방금 그 이메일 리스트라는 말이 계속 맴도네요. 책에서는 이걸 거의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의아해요. 다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열광하는데 왜 하필 좀 구식처럼 보이는 이메일인가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소셜미디어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땅, 즉 임대한 땅과 같아요. 임대한 땅이요. 게시물이 오늘은 수백 명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내 사업의 운명을 마크 저커버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아요. 와, 임대한 땅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메일은 내 소유의 땅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메일 리스트는 내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산이에요. 알고리즘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고객의 받은 편지함에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통로인 셈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반응 없는 페이스북 팔로워 2만 명보다 진심으로 소통하며 잘 관리된 1000명의 이메일 리스트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이메일 리스트는 어떻게 모으는 건가요? 무작정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또 두 가지 핵심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퀴즈 페이지와 리드 마그넷이에요. 스퀴즈 페이지랑 리드 마그넷. 네, 리드 마그넷은 말 그대로 잠재 고객, 리드를 끌어당기는 자석, 매그넷이란 뜻인데요. 잠재 고객에게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 선물로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기타 강사라면 초보자를 위한 필수 기타 코드표 PDF 같은 게 훌륭한 리드 마그넷이 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미끼로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퀴즈 페이지는 바로 이 리드 마그넷을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만든 아주 단순한 웹페이지예요. 다른 복잡한 메뉴나 정보 없이 오직 리드 마그넷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만 있는 거죠. 이렇게 가치를 먼저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메일 주소라는 관계의 시작점을 얻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리드 마그넷으로 잠재 고객을 유인해서 스퀴즈 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리스트라는 나만의 땅을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다가 PLF라는 설계도에 따라 심리적 방아쇠를 활용해 기대감을 폭발시킨 다음 정해진 기간에만 판매의 문을 여는 것. 이 흐름이 PLF의 핵심이겠군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꿰뚫는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제요? 바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딱딱한 정보나 제품의 스펙 리스트가 아니라 이야기에 매료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아, 스토리텔링. 사실 이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PLF의 모든 단계에 이야기가 녹아들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 제프 워커 자신의 이야기, 즉 절박했던 전업주부 아빠가 어떻게 이 공식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질감을 주죠. 아, 그렇죠. 프리런치 컨텐츠를 전달할 때도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마침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개인적인 여정을 담아내야 하고요. 존 갤러거의 사례처럼 다른 고객들이 이 제품을 통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성공담도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인 설득을 뛰어넘어서 감성적인 연결을 만들고 사람들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여정의 동반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프 워커의 스타트업 설계자를 통해 제품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내놓는 공식 PLF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치를 어떻게 먼저 제공하며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나의 흥미진진한 이벤트로 설계하느냐에 철학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과정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문득 떠오를 겁니다. 아, 저 회사는 지금 프리런치 단계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구나.
어머나, 저 무료 영상 시리즈는 프리런치 컨텐츠로 기대감을 쌓고 있네. 며칠 뒤에 마감된다는 저 문구는 희소성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의 살배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책은 마케팅의 무게중심이 기업의 일방적인 외침에서 고객과의 쌍방향 대화로 완전히 옮겨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그저 외치고만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외침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대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